디테일링에 항상 정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순서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셀프 세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셀프 세차를 이미 해보셨거나 셀프 디테일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프리워시를 아예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내 차의 상태에 따라서 세차의 프로세스가 달라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요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많은 영상에서 셀프 세차하는 순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셀프 세차를 처음 접하시는,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뭐 이런 게 있는 건 알겠는데 뭐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렇게 요 기준을 잡고 요런 순서대로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 그 부분을 기본으로 가지고 이제 셀프 세차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했던 그 세차대로 정말 차가 바뀌어도 계속 같은 순서대로 셀프 세차를, 셀프 디테일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지금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제 셀프 세차를 준비하는 차가 있어요. 지금 상태를 보시면 뭐 그냥 일반적인 상태죠. 위쪽에는 좀 그나마 깨끗하고 옆쪽에는 이렇게 때가 이렇게 있죠. 뭐 비가 와갖고 우리 뭐 물 지나갈 때 이렇게 튄 자국들도 있고 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고압수를 쓰거나 프리워시를 쓰거나 하는데, 보통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충분한 고압수, 꼼꼼하게 쏘는 고압수는 굉장히 좋은 프리워시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고압수를 차량 전체에 한번 꼼꼼하게 뿌려본 후에 다음을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고압수를 뿌려갖고 1차 프리워시를 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쪽에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비를 맞았어도 이렇게 탱글탱글한 비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오염들도 뭐 그렇게 남지 않고 이런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하단부, 이 하단부를 보시면요 지금 비딩도 다 깨져 있는 상태에서 오염이 안 쏜 부분에 비하면 확실히 오염이 뭐 제거가 어느 정도 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우리는 다음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는데, 누구나 아무런 의심 없이 다들 폼건을 뿌리거나 아니면 요만큼 안 지워졌으니까 이제 프리워시를 뿌리고 다목적 세정제를 뿌리고 이렇게 프리워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차를 알잖아요. 이 차를 아는데, 이 차는 이 오염들이 뭐 일반적으로 그런 프리워시나 뭐 그런 것들로도 효과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오염일 수도 있지만, 제 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패드가 이제 스포츠 패드가 껴 있다 보니까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브레이크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오염들이 그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온 그 분진들이 도장면에 붙고, 그 도장면에 붙은 것들이 물기를 맞고 이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름의 테스트를 하고 나서 여기에는 프리워시나 뭐 폼건을 뿌리는 것보다는 철분 제거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프리워시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기 철분 제거제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뿌려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얘네들이 색깔이 조금씩 나오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면 그 이후에 원래 하는 대로 고압수를 다시 뿌려서
얘네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뿌린 곳과 안 뿌린 곳의 비교가 확연히 되거든요. 네, 이렇게 사실 우리가 프리워시 제품을 그리고 폼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리워시를 하는 목적은 본세차 미트질을 하기 전에 오염들을 최대한 뭐 80%에서 90% 이상 오염을 제거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미트질을 할 때 좀 덜 손상받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프리워시를 썼는데도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미트질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 차는 브레이크 분진이 차체에 많이 붙는 차야 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렇게 세차를 하셔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쪽 옆 문짝도 그렇지만 이제 뒤 범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브레이크 분진들이 많이 튀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되게 까매요. 예. 근데 그런 데에다가도 쓰시면 좋고, 뭐 물론 내 차가 패드에서 분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차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거를 괜히 따라한다고, 아, 페페용이 이렇게 옆문짝 같은데 프리워시 대신에 이렇게 철분 제거제를 뿌리래 하면서 이렇게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의 차 상태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1리터짜리 오토그루밍 프리워시를 저희가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도 팔아야 돼요. 예. 그리고 분명히 걔가 쓰여야 될 상황들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위쪽에 뭐 오염들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데는 사실 이런 브레이크 패드 분진, 철분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오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걸 쓰시는 거고, 이렇게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철분 제거제를 쓰셔도 된다. 프리워시 할 때 철분 제거제 쓰지 마세요. 프리워시 뭐 철분 제거를 하실 때는 세차 다 마치고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철분 제거제 쓰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걔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철분들을 제거할 때 그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서 차에 있는 철분을 제거하겠다 하실 때는 그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세차를 하기 전에 더러운 오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미리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용도로는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링에 항상 정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순서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다. 그 순서는 그냥 기본적인 순서고, 자신의 차량의 컨디션이나 뭐 상태에 따라서 매번 세차 프로세스는 자신의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갖고 오늘 김 대표를 쫄라갖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처음에 딱 차 들어온 상태에서 보셨을 때 저건 철분이군 이라고 육안으로 딱 보고 이걸 철분이라고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땐 거의 저도 사실 그것만 보고서는 철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차를 세차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차하고 앞으로 평생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본인 차에 차가 더러운데 뭐 고압수는 쌌는데 아직 오염이 많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런 것들이 보이네. 그런 경우에 항상 하던 대로 프리워시나 폼만 쏘는 게 아니라 철분 제거제를 분사하고 고압수를 쏴봤는데 확실히 더 많이 깨끗해지는 모습이 보이네. 그러면 이건 브레이크 분진이 날라서 붙어있는 오염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번의 세차가 망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다음번 세차가 있고, 거기서 만약에 이거는 분진이 아니었구나 하는 경우에는 굳이 나는 철분 제거제를 사용해서 이 프리워시를 할 필요가 없겠네, 나는 그냥 다목적 세정제 프리워시 사용해갖고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유리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디테일링엔 정답이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연하게, 생각을 좀만 유연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진이 많이 나온 차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세차를 해보시면 이게 더 확실히 잘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